이 선생입니다. TAT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거래자료 입력을 함께 하시는데요. 대손해 발생과 설정 테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29회 경남 상사입니다. 대손해 발생과 설정해서 세운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죠.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발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대손 처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대손에 대한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일반 전표 입력 사항입니다. 자료는 상품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 차량 운반구예요. 요거 교체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천국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다. 자산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단 매각 시 분계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조회를 해볼 겁니다. 3월 2일 날 매각을 했죠. 지금 매매춘표에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일 오토바이 천국의 파산 확정으로 미수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친절하게 미수금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미수금 맞는데, 자, 요거 프로그램 입력 화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춘표 입력 들어가서요. 3월 2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토바이 매각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친절하게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가 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게 대손이 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대손, 자, 요거 미수금 확인했고요. 이런 경우에 6월 2일 날짜로 지금 대손이 났기 때문에 6월 2일자에 재무상태표 또는 합계잔액상표, 저는 보통 합계잔액상표 많이 갑니다. 6월 2일 날짜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조회를 해야 되겠죠. 이게 순서죠. 자, 그래서 요걸 조회하면 50만원 설정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계를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50만원 남았다는 걸 확인했고, 전체적으로 미수금에 대한 대손은 440만원이 지금 대손이 났어요. 그러면 충당금 빼고 난 나머지가 상각비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분계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분계를 보면요. 미수금이 대변에 다 못 받는 돈이 됩니다. 파산이 됐기 때문에 440만원을 다 못 받는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는 오토바이 천국이죠. 주식회사 오토바이 천국. 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이제 까줘야 돼요. 그죠? 대손 충당금. 근데 이게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데 120번이 미수금이에요. 121번에 대손 충당금 쓰셔야 됩니다. 50만원. 여기 이따가 잠깐 계정 과목 코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39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대손 상각비는 대손 상각비인데, 여기서 많이들 이제 틀리시더라고요. 이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일단 요거 입력을 하고 뒤에서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6월 2일 되겠습니다. 대변부터 먼저 갈까요? 네, 미수금, 그 다음에 오토바이 천국 440만원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121번이라 그랬죠.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390만원.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이제 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기능 모음 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계정 과목 코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컨트롤 F4번인데 요걸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앞에 코드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계정 과목을 또 유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손 충당금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이걸 보시고 코드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4번이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나갔다 들어가 보면 대손 충당금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없어졌죠. 자, 보시면 없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요거 분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론 정리 내용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회사 은성에 대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대손해 발생과 설정. 자, 계속 갈게요.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처 대안섬유 요청으로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쵸, 뭐 장단기 대여금인데 6월 30일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 대여금 되겠네요. 그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1월 26일 날
한 6개월 정도 되네요. 6개월 정도 상환 조건으로다가 단기 대여금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1월 26일 날 거래를 조회해 보셔도 이게 단기 대여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450만 원 빌려줬다는 거. 그 다음에 파산을 했대요. 아이고 8월 12일 날. 그래서 45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대손. 대손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은 1월 26일 날 얘가 뭐라고 처리되는지를 보시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주식회사 은성 2123 코드 들어가셔서 1월 26일 날 들어가 보시면 보세요. 단기 대여금이라고 일단 450만 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손이 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봤듯이 합계전액 샘플 보셔야 돼요. 8월 12일 조건입니다. 8월 12일 조건. 그래서 8월 12일 이렇게 들어가셔서 단기 대여금을 찾아요. 근데 못 찾겠으면 이제 컨트롤 F 누르셔서 단기 대 이렇게 치시면 바로 단기 대여금 나오죠. 이 단기 대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손 충당금이 역시나 5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예, 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5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분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단기 대여금이 원래 얼마 있었어요? 예, 단기요? 단기 대여금 450이었죠?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0만 원.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이 상각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F4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정 과목이 뜹니다. 계정 과목은 115번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겠죠? 하나의 팁이죠, 이렇게. 예,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원위치 시켜놓을게요. 자, 빠져나오시고. 자, 그럼 분개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분개. 자, 일단 단기 대여금이 대손이 났으니까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고요. 450만 원이죠. 자, 다음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대한섬유가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기해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아까 우리 번호가 115번이었어요. 그죠? 115번. 그 다음에 요거 50만 원. 그 다음에 역시 그렇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죠. 사실 이건 전산회계 1, 2급, FAT 1, 2급 때도 많이 해보셨던 계정 과목인데 다 맨 끝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8월 12일 되겠습니다. 자, 대변부터 갈게요. 자,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 114번인데요. 예. 그다음에 대한섬유. 거래처 유의하시고요. 450만 원. 자, 그다음에 차변에 모아놓은 돈. 그렇죠? 다음 번호죠. 보통 차감 계정은. 그래서 50만 원. 자, 그다음에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934번이죠. 네. 400만 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테마는 20회 보성물산 되겠습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원금 상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되어서 채권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10월 31일 대손 처리하기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 되어 있죠. 보니까 요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지금 전소희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성물산은 나죠. 그 다음에 계약 일자가 1월 2일인데 10월 31일 대손 처리니까 날짜는 10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보니까 이제 500만 원 금액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2일 날 빌려줬는데 4월 30일 날 이제 상환을 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1월 2일 날짜의 전표를 한번 조회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2120으로 가주시고요. 보성물산 일반 전표 입력 1월 2일 한번 가볼게요. 아, 맞네요. 그죠? 단기 대여금 전소희한테 단기 대여금을 빌려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손이 났다 처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31일 현재에 대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31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전환시산표를 들어가서 10월 31일 조회 봅니다.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죠. 그런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500만 원 다 털린 거죠, 지금.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아래쪽에 좀 분개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분개를 할게요. 자, 우선은
단기 대여금 다 못 받게 됐네요. 500만원. 자, 다음에 거래처는 전소이죠. 전소이. 자,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500만원. 자, 그리고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충당금 잔액을 모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대손 처리가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입력을 하고 뒤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 내용 한 번만 정리해 놓고 갈게요. 일반전표 입력 날짜 10월 31일 가주시고요. 차변부터 가죠.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금액 500만원 되겠고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114번입니다. 전소희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론 정리 말씀드린 거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채권 채무. 채권 채무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받을 돈이 있죠. 받을 돈. 그 다음에 줄 돈. 줄 돈. 예, 보통 이렇게 됩니다. 받을 돈인데 우리가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결국에는 받을 돈 줄 돈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를 따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다와 받을 돈 줄 돈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좀 쉽게. 예. 일반적인 상거래 맞다 아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을 때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 경계선을 가지고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매출 채권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는 애가 있죠. 자, 다음에 매입 채무가 또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에 인해서 돈을 못 주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받을 돈이고 줄 돈이죠. 매입 채무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외상 매입금과 지급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무에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미지급금과 차입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추가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선급금이 있고요. 선수금이 있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채권 채무 근데 너무 좀 완곡하게 우리가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게 선급금하고 선수금이 일반적인 상거래랑 관련돼 있지 않느냐. 예, 맞아요. 맞는데 회계에서 딱 정해 놓을 때 매출 채권의 범위를 딱 선급금을 안 넣었어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매출 채권이고 매입 채무라 부를 때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손의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대손도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은 계약금은 대손을 안 걸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니까. 예, 그 계약금을 떼어먹을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보통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 대손 충당금 설정을 놓고 봤을 때는 모두 합니다. 예, 이 네 가지가 모두 해요.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일반적인 상거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죠. 밑에 있는 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요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건 이제 환입이죠. 대손 충당금 환입. 환입의 경우는 둘 다 이름이 모두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이제 글씨가 조금 꼬이죠.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 이름이 원래 그렇습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이란 계정 과목을 직접 씁니다. 얘도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환입이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이라는 거, 별도의 수익이 아니에요. 비용을 그냥 빼버립니다. 근데 얘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의 발생과 설정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모두 학습을 했고요. 저는 다음 테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